자, 5월 8일 목요일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예상 시계 지수는 코스피가 0.26, 코스닥은 0.4 요 정도로 플러스로 시작할 것 같은데요. 긴장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미국에서의 미국 그 반도체 쪽에서 좀 좋은 내용이 나와서 좀 턴을 했는데 그 흐름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로 좀 훈풍으로 받아들여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그게 좀 긍정적으로 우리나라에게도 적용이 되면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방산 쪽은 오늘 뭐 북한에서 갑자기 또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하는 이런 이슈들도 있다 보니까 조금의 연속성을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방변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이제 어제 바이오 쪽이 의약품 관세에서 대거 얻어맞았는데 좀 과했다라는 평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뒤집어진다면 또 증시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지 그리고 그 흐름에 따라서 좀 방향성이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네네. 개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그래도 그 FOMC가 별로 이렇게 썩 좋은 답을 주지 않았지만은 그 5월 10일 날 그 이제 그 협상 시작하는 거에 방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그 시나리오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공은 결국은 트럼프로 갔고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 노이즈가 아니고 시그널로 잡힐 수도 있는 것들이 나갔는데 사실은 반도체는 끝나고 나서 나온 거 보니까 그다지 뭐 이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잊어버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 정도 이제 같이 손잡고 관세 그 협상 기다리는 그런 정중동의 자세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는 놈 가는 거로 해가지고 조방변이 좀 중심으로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목요일장 9시 1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26%, 2,580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0.53%, 726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전반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0.7%, SK하이닉스가 1.6%, 그리고 급락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로 상승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주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LG엔솔이 0.3%, 이 정도로 올라가고 있네요. 오늘 네이버가 좀 많이 빠지네요. 2.5% 정도 하락이 있는데 네이버는 이유가 확실히 있죠. 있나요? 네. 애플의 그 임원이 구글 법정에서 한마디 한 게 직격탄이었을 겁니다. 뭐죠? 검색 시장은 이제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구글이 오늘 8% 빠졌거든요. 애플도 검색에서 걔네 사파리 그것 때문에 얘기하면서 했는데 자기네들도 준비 안 됐다는 걸 인정한 거니까 걔네 주가 다 2%, 1% 후반까지 빠진 게 M7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거였어요. 그 영향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요거는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법원 판결 전에 정부가 사전 계약을 뭐 승인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두빌이 1% 정도 오릅니다. 이건 어떤 얘기죠? 그 이제 뭐 우리가 갔잖아요. 가서 계약을 하러 갔는데 법원에서 이제 승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가지고 좀 지연이 되는 듯 했는데 일단은 뭐 그 이제 사전에 승인한 거에 대한 뭐 내용도 일부 기사화가 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체코 쪽에서 일단은 뭐 계약에 대한 지연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어쨌든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또 스탠스를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 자체가 좀 해소가 된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법원에서 이렇게 정지를 해버리면은 향후에 이게 가다가 또 뭐 빠그라질 수도 있고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체코의 그런 발언들이 되게 중요했는데 체코 쪽에서는 어쨌든 뭐 이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가 됐고 이게 이벤트만 조금 지연된 건데 그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봐서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알테오젠, HLB, 파마리서치, 펩트론, 리가캠, 그리고 삼천당, ABL까지 전반적으로 0.6%에서 1.4%까지 오르면서 시작하고 휴젤이랑 클래시스는 살짝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SMJYP도 오늘은 차익 실현 나오는 것 같고요. 1%, 0.3% 정도 빠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네요. 반도체 소부장은 여기도 좋습니다. 파크 시스템즈가 무려 7%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주성 엔지니어
엔지니어링과 동진세미캠이 2.2%대, 나머지 종목들도 1% 이상의 반도체 소부장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창 모험장님 눈에 띄는 종목들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좀 특이점이 방산 대형주들 확실히 이게 월봉상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나 에어스페이스에. 그래서 오늘 좀 차익이 나오는데 또 재밌는 거는 사면 같은 좀 작은 종목은 급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주는 어느 정도 조금 가격 부담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가볍고 약간 탄력도 높은 종목군들로 순환매가 좀 도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흐름이 뭐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쪽이 조금 웃을 확률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사도 디램에 대한 가격이 연달아 뭐 좋아진 내용도 있었고, 어쨌든 미국에서의 그런 수출 규제에 대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반도체의 분위기는 좀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소부장이 움직이는 것들도 거기에 따른 좀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일에 이제 의약품관세에서의 이슈가 있을 때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 이 얘기를 좀 브리핑을 드리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게 빠르게 반영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어제는 그냥 바이오면 다 얻어맞았거든요.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확실히 시장에서 뭐 애널리스트들이 코멘트도 많이 해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약간 수급의 되돌림이 일부 나오는 것 같고요. 뭐 미국장에서도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그렇게 막 나쁘진 않았어요. 오히려 뭐 마벨 테크놀로지나 이런 쪽이 이제 투자자의 나를 뒤로 미루면서 그런 애들이 오히려 더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이 오늘 좀 올라오는 걸 보면 코스닥이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강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전일에 조정받았었던 식품주나 이런 쪽도 오늘 반응이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단기 세론이고 확실히 수급에 제한적이 좀 있다 보니까 위에서 올라간 쪽에서 차익이 나오면 다른 쪽이 또 좋아지고 다시 그쪽이 또 빠지면은 또 기존에 좋았었던 대장주들이 좋고, 그래서 순환매장이 여전히 좀 만들어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일단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도체는 이제 트럼프의 몇 마디로 오른다는 분석인데, 미국이 바이든 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 계획을 폐기할 방침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AI 규칙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방해할 것이다. 훨씬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하겠다. 미국 혁신을 촉진하고 AI 우위를 확보하겠다. 근데 이게 어떤 점이 핵심적으로 다릅니까? 트럼프 정부가 AI 반도체 수출 통제, 요거는 폐기하고 반도체 수출 통제, 요거는 강화하고. 그러면 이게 핵심적으로 다른 부분은 뭐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 차이점, 저는 이렇게 해서 그랬거든요. 바이든 정권에서 어쨌든 미리 해놨던 거고 이게 5월 15일에 진행이 되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흔적을 지우고 자기네들이 새롭게 한다라는 게 일단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이전보다는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전일에 엔비디아 젠순왕 CEO가 이렇게 되면은 중국 기업이 다 가져간다, 그런 식으로 막 항의 기자회견 같은 걸 했거든요. 그 기사가 됐는데 그거 나온 직후에 또 이제 장 막판에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엔비디아의 이런 얘기들이 좀 먹힌 건가? 그러면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좀 완화가 되는 건가? 이런 기대감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오픈을 했는지는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어떻게 내용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약간은 저는 희망회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그게 진짜 엄청나게 파급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 AMD가 전 거래일에 이제 15억 달러 정도 중국 수출 규제로 타격을 입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 마벨 테크놀로지가 투자자의 날도 한 달이나 미룬 이유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불확실성이 있어서 미룬 걸로 보면 이게 과연 어느 정도로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 이거는 추후 내용을 또 업데이트를 해봐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봐도 AI 반도체 수출 통제랑 반도체 수출 통제랑 이름만 바꾼 것 같은데 기대감은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중동 국가들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요게 해제될 수 있느냐 하는데, 그거는 멘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곧 발표될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 거지, 뭔가 정확하게 뭐 이렇게 무자르듯이 나온 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대감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김장근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어저께 빠진 거가 올라오는 거.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바이오 일부하고 음식료 일부, 그다음에 그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이 눈에 띕니다. 그런 정도가 아까 팍시스템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유가 뚜렷해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1분기가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가 잘 나왔죠. 잘 나온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뭐 보통 1분기가 안 좋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보통 잘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2배 나온 것 같은데 실적이. 그러니까 이 정도 반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요거는 특별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어저께는 엇갈리는 거죠.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외국인이 좀 수급 물어보실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아직 초반에 세게 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일 모레 있는 그 관세 협상을 시작되는 걸 추이를 보자 이런 심정이 여전히 더 큰 것 같습니다. FOMC에서 별로 센 건 없었기 때문에 침착하게 그렇게 바라보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까지 강하네요. 예, 그렇죠? 한미 반도체도 3% 정도 오르고 SK하이닉스가 2.1% 정도 오르고 삼성전자도 1.5%. 코스닥 시장에서도 사실 반도체가 수급을 다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여서 파크시스템즈, 이오테크닉스, PSK홀딩스, ISC 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크게 오르는 그런 형국이어서 나머지 종목들 특히나 이제 조방편 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은 조금 눌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조방면 중에 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한화 시스템이 1.6%요 정도만 가고 HD 현대미포 1% 가고 뭐 요런 거 빼고는 아예 없는 것 같은데 그쵸? 네, 예.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에어로스페이스,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다 떨어지고요. 카카오랑 네이버 2.7%, 4% 가장 크게 떨어지고요. 그렇습니다. 효성중공업도 0.8% 정도. 오늘은 쏠림이 반도체 쪽에 많이 쏠리고 있네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승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가장 센 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플러스 한미약품 요거거든요. 어제도 오늘도 이제 요런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꽤 심합니다. 이거 어떤 코멘트를 주실 수 있는지? 요거는 실적인 것 같아요. 네.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1분기 매출이 7배 증가했다라는 부분에서 이슈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실적에 대해서도 이제 적자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전일에 이제 기사가 짜자자작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약간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뭐 그 현지화에다가 뭐 비만에다가 지금 사실 좋은 이슈들은 되게 많은데 전일에 억울하게 좀 빠진 종목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되돌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보면은 뭐 ABL 바이오, 리가킨 바이오, 알티우즈는 전부 다 기술 수출이고 요런 애들은 뭐 의약품 관세랑 전혀 상관이 없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예. 어제 막 빠지고 장중에 막 박살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서의 되돌림이 좀 같이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을까요? 뭐 없으세요? 대충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소부장, 예. 그 리포트 나 실적 잘 나온 거 코멘트 하신 거 몇 가지. 네, 그렇죠. 오늘은 그렇게 많은 지표가 나오는 것도 없었고 어저께 많이 나왔었죠. 중국도 무슨 그 부양책 관련되는 것도 우리 장 끝날 때 나왔나? 그래서 얘기 나왔는데 별로 그렇게 아주 썩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환율도 지금 뭐 그다지 확 뭐 더 이상 1,400 가지도 않고 또 내려오지도 않고 관망하는 자세니까 장도 이 상태에서 개별적인 뉴스하고 실적 반응하는 정도 지금 말씀 우리가 한 거 그거 말고는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큰 움직임을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보여지지는 않네요. 제 눈에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초반장은 반도체 플러스 소부장 거기에 제약바이오 일부 요게 지금 전반적으로 다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락하는 섹터들 뭐 네이버, 카카오는 아까 이야기를 했고 오늘 엔터 쪽 게임 쪽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만 시프트업,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NC소프트 전반적으로 1%에서 한 2% 정도 빠지는데 이거는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 크래프톤이
지금 30만 원대, 31만 원대에서 39만 원까지 지금 한 3개월 만에 올라왔거든요. 어떤 흐름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오늘은 한한령 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SM도 사실 실적을 뜯어보면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막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면서 시장 예상치를 그냥 압도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압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꼭지 찍고 좀 빠지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루 만에 꼬랑지를 내리긴 했지만 영화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언급을 해서 이쪽이 완벽하게 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평이 있어서 그런지 요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중국에서 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지준율 인하라든지 특히나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거는 부동산 쪽에 대한 지준율을 0%로 떨어뜨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건설 경기가 많이 튀길 텐데 중국은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부자들이 큰 손들이 막 돈을 막 쓰면서 뭐 카지노부터 시작해서 막 돈이 엄청나게 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높아지면 전반적으로 부양책이 높아지고 그러면 소비도 늘어나면서 이제 중국발 모멘텀이 커질 거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빠지고 있어서 요거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애널리스트 코멘트가 안 좋냐 그거 아니에요. SM 쳐보시면은 뭐 목표 주가 상향에다가 뭐 한한령 해제되면 매출도 늘어날 거다. 2분기 이후부터 가파른 실적이 늘어날 거다. 이런 내용들로 기사가 도배가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거 보면은 그렇다고 했을 때 뭐 이게 약간 저는 하락이 약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게 연속적으로 좀 빠져준다라고 한다면 엔터를 다시 한번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실적의 전망치가 낮아진 것도 아니고 실적이 예상보다도 되게 잘 나왔고 예상치보다도 2배 이상 잘 나왔다는 거는 세론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실적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있어서 엔터는 저는 오히려 눌림시 좀 매수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여기가 신고가를 많이 찍었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익이 나와서 방산이랑 마찬가지로 오늘 반도체나 기타 다른 쪽으로 순환매를 돌고 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M은 셀온보다는 차익 실현,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YTD로 보면은 110% 올랐는데.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마치 그 팔란티아 엄청 올랐는데 갑자기 실적 엄청 나왔는데 어저께 안 계셨는데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가이던스도 좋았거든요. 그 흠잡을 데 없어요. 모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저기 정부하고 컨트랙트 캔슬레이션 안 된 몇 개 안 되는 종목입니다. 많은 주가가 엄청 올랐기 때문에 12%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또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뭐 엔터나 이런 쪽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인 비싸고 뭐 건덕지가 있으면 좋은데 엄청나게 좋게 나오고 2분기, 3분기 활동이 재개되는데 유일하게 한 건 주가 많이 올랐다. 그 밸류에이션이 이젠 아까 SM하고 JYP도 한 28배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싸다는 것을 벗어나기 시작하잖아요. 하이브도 내년 기준 40몇 배니까 이 실현의 빌미가 될 소지는 있는 거지. 근데 이제 펀더멘털에 연결시키는 좀 무리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는 직단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시 17분 지나가고 있고요. 수급을 한번 보자면 선물은 외국인이 2,300억 정도 사고 있는데 현물에서는 좀 애매합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300억 정도 매도를 내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고 있지만 4억 사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많이 파네요. 현물, 선물 다 파는데 코스피 코스닥에서 400억, 200억 이렇게 팔고 있고요. 코스피 선물에서는 2,100억 정도 매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네. 뭐라고 봐야 될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일단은 뭐 수급적인 총 볼륨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프로그램에서도 좀 비차익이 나오고 있고, 근데 세부 내용을 봤을 때 현재 외국인의 수급이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거든요. 두 개가 한 70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매도는 사실 뭐 특정한 종목이 엄청 크게 나오는 건 없어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나마 177억 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이제 바스켓으로 던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그 부분 아닐까요?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강세가 나타났을 때 단기적으로 들어온 외국인 수급이 일부분 나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수급의 진로만 보면 오늘 그 반도체, 금융, 변압기, 식품, 뭐 특히나 삼양식품 이런 애들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의 질이 나쁘진 않아요. 그 좀 중요한 산업군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매도량이 좀 큰 거 보면은
일단은 뭐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좀 던지는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방배원은 제가 돌파 매매 하려고 이거를 저기 들어가니까 바로 떨어지네요. 그렇죠?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돌파 매매 한다고 와 89만 원에 들어갔는데 떨어지네. 근데 말아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게 뭐 좋습니다. 무작정 빠질 건 예. 아니니까. 네. 저기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이런 어제 아시아나항공 편입했는데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뭔가 관광, 뭐 유가, 환율, 뭐 테마 이런 식으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오늘 반도체 소부장에 이렇게 쫙 쏠려버리니까 힘을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예. 그렇고 이제 환율이 1,370원대에서 유지가 돼야 이게 더 가는데 다시 1,400원대 거의 다 오고 막 이래 버리니까. 예. 그럼 만약에 1,420원까지 다시 가면 이거 올라온 거 다 뱉어야 돼요. 네, 뱉는 게 맞는 거죠. 그 그래서. 트레이딩인 거예요. 유가도 갑자기 60불 이하에서 얼마나 놀 것이냐. 계속 60불 이하 58불 놀면은 미국 셰일 업체들이 증산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든요. 또 그걸 또 원하지도 않아요. 또 그게 이제 애매한 시츄에이션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마이너스 찍히면서 명박대전을 시작하고. 여론이 그래서 내가 하이닉스 바꾸라 그래. 네? 아니 카카오뱅크에서 어제 하이닉스로 바꾸라고. 원래 훈수는 다 쉽습니다. 예. 우리가 해보세요. 훈수두개 했잖아. 예,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은 네. 코스피가 0.2, 코스닥이 0.9 이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외국인이 언제쯤 사려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도 일단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렇지만서도 시장은 꾸준히 계속해서 2200대에서 계단식으로 2580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어떻게 두 분 코멘트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자료를 볼까요? 하차고 먼저 뭐 네, 뭐 딱히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이런 거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아까 하나비전이랑 한미반도체랑 동시에 막 3, 4%씩 올라가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도 좀 체크해 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태양광이나 이런 에너지 쪽도 오늘 뭐 좀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정말 바이오 쪽에서의 흐름이 돌아오는 것도 있는데, 이 화장품 용기 업체 중에서 펌텍코리아라는 종목, 이 종목은 실적이 되게 좋은 기업이거든요. 52주 신고가 다시 찍으면서 오늘 한 5% 이렇게 뚫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되게 좋고, 이 해당 종목의 수급을 보시면 수급이 외국인이 막 쭉 들어오고 있어요. 엄청 큰 기업은 아니어서 사실 막 수급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꽤 많은 거 보면 여전히 화장품 쪽, 그다음에 이제 뭐 피부 미용 쪽, 요런 쪽도 뭐 해외 글로벌 진출이나 이런 것들에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서의 수급이 도는 것도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뭐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아까 저기 그 엔터 얘기했는데 예. 아까 그리고 방산도 얘기 잠깐 하고 아까 3년도 얘기하셨죠. 그거 동의하는데요. 그 전방 업체가 전방 산업이 무너지거나 아니 이상한 기조를 부리는 게 아닌데 밸류에이션이 부담되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전방 산업에 또는 그 대형주 말고 다른 걸 찾게 돼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은 방산 같은 경우 MNC 솔루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있고 어저께 소개시켜드렸던 노머스 그 지금 중소 그 엔터테인먼트 기획해주고 전시 공연해주고 하는 이런 회사들 만약 같이 쓸데없이 빠지면은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전방 산업과 대형주가 추세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부담이 돼서 빠지는 상황이면은 그런 거 어쩌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잘 말씀드렸는데 하나비전하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게 빠지면 저게 올라가고 저게 빠지면 올라가고 이렇게 한참 난리를 빼지 않았습니까? 이제 지금은 대충 다 세틀됐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전방 산업이 터진다. 그렇죠? 그럼 이제 같이 갑니다. 근데 안 가면은 같이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하이닉스 베팅하기 애매하다, 지겹다 그러면은 한미하고 하나반도체를 양방으로 사는 겁니다. 내려갈 때. 원래 사고 싶은 거에 한 15% 사고 또 기다려보고 그거 사는 것이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사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삼성하이닉스 사는 것보다. 그런 위치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AI가 근본적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오히려 힘을 낸다. 라는 거를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에서 봤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 그 아까 제가 10%, 15%, 20%, 50%안 간 이유는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까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메타가 아니지 뭐였지 아까 그 미뤄진 거. 마벨. 마벨 조그만 회사인데 뭐 컨퍼런스 미뤄진 거 이런 게 찝찝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리긴 나오는데 중국의 그 엔비디아 저기 AI 관련되는 뭐 보드라든지 뭐 서버라든지 이런 회사도 실적 나온 게 있거든요. 4월 달 거. 제가 시간 있으면 말씀드렸는데 엄청 좋아요. 근데 그거의 단점은 뭐냐면 그게 앞당겨진 거냐 관세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신경 쓰는 건데 그걸 약간 이렇게 꺼풀 하고 나면은 생각보다는 엔비디아나 이런 쪽이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 부담되고 삼성하이닉스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역발성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틀릴 수도 있으니까 50% 뭐하고 20-30%를 하는데 한미하고 하나가 그것이 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좋게 보면은 플러스로 될 수 있다. 그 생각을 일정 부분 하는 것도 역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모스는 얘네 뭐 하는 회사예요? 저기 엔터테크예요. 그러니까 공연 이렇게 공연해주고 공연 기획해주고 MD 상품 만들어주고 하는데 중소 엔터테인먼트 있잖아요. 우리가 큰 회사 말고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미국에 엄청 익스포즈 돼가지고 매출하고 실적하면은 지금 PER이 한 15배밖에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 기획해주고 거기 아마 뭐 받나 본데 기업들한테 엔터테인먼트 기업들한테 그래서 매출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상당히 좋아서 뭐 이렇게 좋게 나왔습니다. 어저께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어제 가져온 자료가 지금 제가 없어서 따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제 한번 말씀드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자료 한번 볼 텐데 하창호 본부장님 자료 먼저 볼까요? 네, 저의 첫 번째는 이제 자녀분들 많이 있으실 테니까 네. 우리에겐 등골핑이 있지만 바비 인형도 과거에 우리의 인형을 많이 가져갔던 그런 내용인데 이 가격 인상이 50% 오른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거의 장난감이 80%가 생산이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 결국에는 대부분의 소프트 데이터 그리고 하드 데이터를 봤을 때 가격 쪽에 대한 데이터를 보시면 다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가 대다수가 그래 거의 10개가 나오면 9개가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형도 붐이 올라오면 결국에는 우리가 소득은 크게 바뀌는 게 없잖아요, 단기간에. 근데 쓸 때 돈이 계속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주는 거고 이러한 생각으로 해보면 하반기에도 과연 경기에 대한 성장률이 좋을까라는 부분에서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데 미국의 이제 경제 전문가들의 일부들은 이미 전망치를 많이 떨어뜨리고 있어요. 지금 1.5%뭐 요거 이상으로 막 보고 있는데 너무 과하다 그 성장률도. 이렇게 가처분 소득 들어주고 해서 소비가 줄어들 텐데 어떻게 그 경제 성장률 유지가 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인형 가격 올라가는 걸로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올라간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바비 인형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형이 다 오르면은 애기들이 갖고 노는 게 다 비싸지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돈을 더 쓰는 거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해보면 이게 생각보다 장난이 아니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내 화폐 가치가 금방 떨어지고 이게 진짜 쉽지 않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 트럼프가 그 얘기 한 게 맞아요? 어떤 거요? 애들이 장난감 30개씩 갖고 있을 필요 없다. 3-4개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맞아요? 그 얘기 들었는데 사실인 줄 몰라가지고.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들었는데. 근데 애들한테 트럼프라면 너무- 그런 얘기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충분히 그 희한하다. 가능하죠. 또 다른 뉴스는 그 중국의 관세를 때리고 있죠. 미국이 때리고 있잖아요. 영유아 제품에 대해서는 면제는 아니면 다운 시켜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는 못 때려. 여기 있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형 30개씩이나 필요 있냐? 3개면 충분. 아니 아이들이 인형을 그러니까 MBC Meet the Press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인형을 30개씩이나 가질 필요는 없다. 3개면 충분하다. 연필도 250자루나 필요하지 않다. 5개면 된다. 물가 상승으로 생필품 가격이 비싸지면 지출을 줄이면 된다는 취지다. 과소비하는 생활 습관을 바꿔서 값싼 중국산 제품을 쓰지 말자고도 촉구했다. 아니 북한이잖아 이거. 아니 3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자유국가에서 자기 마음이죠. 거기 자유주가 아니야. 전체 국가로 가고 있어.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트럼프 1기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의 측근 마이크
마크 쇼트는 이번 발언은 큰 공감을 얻지는 못할 것 같다. 대통령은 암호화폐로 10억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국민들에게는 아이들 장난감과 제품 구매를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케이. 아, 끝내주는 사람이네. 아 재밌다. 재미있네. 어쨌든 알겠네. 장난감 가격이. 네, 장난감 가격. 너무 아,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심각한 그렇네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기기 에너지 미국에서 이 1개월 동안 물론 이게 많이 떨어진 직후로 봤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가 나온 거니까 이것도 데이터가 일부 왜곡이 있다라는 점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기간이 딱 떨어진 직후부터예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한 달 동안의 에너지 전력 상승 폭이 평균치로 보시더라도 20-30%는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요거를 잘 못 쫓아갔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원래 우리나라 뭐 PER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항상 피어 그룹에서 뭐 2턴을 넣는다거나 뭐 제노버를 넣는다거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확실히 우리도 이런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뭐 한국전력이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긴 했어요. 예. 근데 그거는 뭐 특별한 이슈가 더 추가적으로 붙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저는 전력기기 변압기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뭐 산일전기 예. 이런 것들은 정말 추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산업 리포트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HD 현대 일렉트릭 반덤핑 이슈가 조금은 있긴 한데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력 에너지 기기에 대한 이런 흐름들은 상당히 좀 좋을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관세 분매랑에 맞아서 미국 물류 컨테이너 이팡 이야기 뚝 떨어졌다라는 얘기인데 요거 때문에 이전에 한번 한번 설명을 해주셨어요. 김정일 본부장님이. 근데 저는 여기서 뭘 보고 있냐면 이렇게 이팡 이야기 떨어져도 뭘 하냐면은 선박에 대한 유지 보수는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D 현대마린 솔루션의 리포트를 한번 보시면 그런 이제 입항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도 그쪽엔 이제 유지 보수를 계속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흐름이 매우 좋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셨을 때도 아 선박에 대한 이런 유지 보수를 오히려 더 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일이 없으니까 그 사이에 뭐 하겠어요. 뭐 나중에 일 많을 때 유지 보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약간 시각을 바꿔서 약간 그런 유지 보수하는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내용들도 한번은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나온 헤드라인들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1% 가까이까지 오르고 있고요. 730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의 탄력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파크 시스템즈가 10% 넘게 가고 여기에 VT 같은 화장품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리콘투도 3.6%고요. VT가 5% 정도. 뭐 파마리서치 뭐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뷰티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다 3%에서 5% 이상 좀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화장품과 뷰티 쪽의 베팅, 거기다가 반도체 소부장의 베팅 이렇게 가면서 전반적으로 2차전 제약바이오까지 합치면서 코스닥의 대형주가 오늘은 훨씬 더 분위기가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도 자료 하나 볼까요? 네, 아까 비슷한 그 조방변 변압기 관련돼서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페이지 20페이지 잠깐 볼까요? 네. 이게 이렇게 그림을 누가 그렸더라고. KB증권에서 아주 쉐어라 가져왔어요. F5 이건 제가 쓴 거예요. 포머 확대하기 이전까지 관세 이슈가 완전히 크게 떨어지기 전까지 차정 평균 상승률까지 갈 것이냐 이건데 뭐냐 이냐. 과거에 우리가 차정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꽤 오래전에 이게 자동차고 화학이고 뭐 이게 그런 겁니다. 그 엄청나게 중국발로 간 거죠 그 당시는. 그랬을 때 포머가 왔을 때 오기 전에 상승률이 거의 300% 정도 됐다고 합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지 제가 그 시점까지는 정확히 짚을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데 지금 여기는 조방 변은 안 하고 조방 원으로 했네 원자력 했을 때 이렇게 150%, 130%, 220%, 49%. 그러니까 방산이 조금 가까우고 있죠. 예, 과거 폼업 비슷하게 그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 조선은 상대적으로 아직은 뭐
그런 관점에서 비교하면은 또 아직은 덜하고 원전은 노이즈가 계속 있으니까 그렇게 못 갔겠죠. 이렇게 비교해서 이런 걸 그래프로 갖다 놨어요. 그래서 해석하기로 제가 한 것처럼 포모가 확대하는 게 완벽하게 아직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룸이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일전기 말씀을 어저께는 노버스가 했는데 저게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이거 정확하죠. 차화정 평균 상승률에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아니, 중요한 건 포모가 아직 특별히 확대가 완벽하게 다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모가 확대가 더 될 때까지 아직 주가는 꺾이진 않았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관세 이슈가 완벽하게 합의가 돼가지고 중국에 대한 관세, 보편 관세가 상호 관세가 30% 떨어진다 이런 뉴스 나오면은 상대적으로 이런 주식은 안 갈 겁니다. 이 이슈는 엄청 나오는데 그 두 가지 정도의 하나만을 확실하게 포모가 먼저 오든지 관세가 확 떨어지든지 그러기 전까지 이 추세가 바뀔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래도 추세가 바뀐다면 많이 올라간 게 방산이다 보니까 네. 방산이 노이즈가 나오면 뭐 좀 중간중간에 흔들릴 수는 있긴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죠. 근데 저게 지금 맞아요? 조선이 132%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어떤 종목을 다 했는지 잘 모르는데 KB에서 이렇게 묶어서 대략적으로 큰 그림에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은 여유가 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2024년부터 현재인 거잖아요. 그럼 2024년 1월로 놓고 얘기를 했을 때 HD 현대중공업은 4배가 올랐어요. 400%가 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저 시가총액으로 다 가중 평균을 해서 계산을 한다고 치면은 132%밖에 안 올랐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게요. 그리고 원전을 왜 넣었는지 좀 의심스러운데 저것도 의도적이지 않나? 약간 변압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배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변압기는. 현대중공업.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 룸이 남았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HD 현대일렉 일렉트릭. 81,000원에서 32만 원까지 최고가는 4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8432잖아요. 그럼 300% 넘게 간 건데 변압기를 넣었으면 저 차화정의 상승률이랑 비슷해지지 않았을까? 훨씬 더 높은 거 아닐까? 뭐 이렇게 그러게요. 생각이 제가 좀 일일이 들어요.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못 드리겠네요. 근데 뭐 이제 큰 그림을 변압기를 푸는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그 답이 안 나오면 답이 안 나오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안 되니까 그 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뺄 수도 원전을 왜 있죠. 저기 누가 조방원으로 조방원 얘기하나? 뭐 저도 변압기를 넣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변압기 넣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었겠네.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뭐 애널리스트 물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예, 돌아왔군요 명제로. 들어왔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룸이 남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룸이 남았다고 주장하는 거에 수치에 대한 건 제가 일일이 안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은 흐름은 비슷하거든요. 아직은 포모가 온 것 같지 않아요. 그 동의 안 하시는 관계없이 그 동의하게 만들까요? 네.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게 계속하지 않을 겁니다. 됐죠? 그 포모가 여기에 올라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예. 네? 그런 거예요. 포모가 아직 확대가 완벽히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그러면은 그 룸이 더 있다는 얘기죠. 룸이 더 있고 그러면 반도체는 못 간다. 반도체는 그 계속 말씀드리는데 엔비디아하고 그거가 확인이 되면은 그때 터질 수 있어요. 그때 터지면은 그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섹터 올라오면 이게 빠지겠죠. 그러니까 방산이 그나마 가장 먼저 대가리를 맞을 수 있다. 네, 그거는 동의해요. 그리고 원전을 에너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절대적인 측면에서 관세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쪽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동의하고 같은 개념에서 엔터도 비슷하다. 엔터도 밸류가 이제 싸지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갔는데 엔터도 포모가 왕창 온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산이나 조선이나 엔터나 섹터는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측면의 공통점이 있어서 보실 때 다른 섹터랑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클벨 와가지고 채팅 칠 때 저도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 내용을 동의 안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데이터를 동의 안 하는 거죠. 예, 제가 대신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 넘버에 대한 베리파이를 자, 이 리포트 딱 보면서 네. 이거를 어떤 종목에 들어가 있는지 다 설명하고 그 리포트 하나하나 한 게 아니니까 제가 그걸 알 수는 없고 네. 다만 흐름에서 뭘 나타내는가를 알려드리려고 가져온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근데 또 대답을 했어요. 명예컨은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쨌든 편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더 아니, 동의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 말씀드렸잖아요. 여론이 포모가 있는 거니까. 확대가 완벽하게 된 것 같진 않다. 네. 근데 그것이 확대가 되려면은 다른 섹터가 안 가면 포모 확대된 거잖아요. 오늘은 반도체가 가니까 이게 이 실현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포모 확대가 끝난 것인지 관세가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요거 220%, 130%, 50% 핵심이 이게 아니고 아직 여러분들 물어보면은 다른 거 팔아갖고 이거 사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포모가 아직 확대가 덜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다소 되는 영역이 분명히 들어가죠. 이게 밸류에이션이 안 들어갔겠어요? 27년, 28년 했는데 그렇게 보니까 이제 그런 주식을 사기가 애매하면은 또 팔아 제끼는 거가 될 수 있는데 추세가 뭐 이틀, 3일 연속을 해가지고 한 10% 빠지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틀 연속, 3일 연속 빠진 적이 거의 없지 않나요? 아마 엔터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아직은 추세가 큰 흐름에서는 움직이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경계감은 같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은 조방비원 중에서 덜 오른 게 뭐냐? 네. 조선 방산 말고 산일전기 같이 변압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변압기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잖아요. 아니, 맞아요. 1년치 따지면 HDD 못 사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최근에 덜 올랐기 때문에 약간 조정받았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아까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은 효성중공업 많이 올랐고 HD현대일렉트릭은 약간의 관세 노이즈도 없지 않아 있고 하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만족지 않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변압기 쪽에서 산다면은 약간 중형 쪽에 해당될 수 있는 산일전기 같은 것이 어떤가라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게 이 종목입니다. 네, 고점들이 많이 빠졌고요. 미국의 비중이 많고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 실적이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저번에 HD 현대일렉트릭은 뭐 신주 수주고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작년 1사분기 워낙 높아서 그런 약간 억울한 게 없지 않았지만 어쨌든 있었어요. 근데 얘네는 신규 수주도 그렇고 뭐 수주 잔고도 그렇고 연간 가이던스도 그렇고 이 공장 가동되는 거에 자동화율도 그렇고 그럼 마진이 38%가 나왔을 텐데 1분기에 근데 마진이 별로 안 빠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럼 밸류에이션이 이 상태에서 15배 정도면은 다른 것보다 그렇게 같은 내에서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목표 주가하고 괴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고점이 한 83,000원인데 목표 주가는 에너지도 9만 원인데 약간 애니를 까더라도 8, 9, 72, 7, 9, 63 하더라도 아직은 여유가 있어 보여서 산일전기를 이런 관점에서도 조금 덜 맞을 수 있는 정수리 측면에서 어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녀님께서 저 조선 ETF 보면은 110% 정도 올랐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요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ETF? 솔 거, 신한 거, 조선 탑3 플러스 뭐 요런 ETF 보고 있는데 2024년에 8,000원이던 게 지금 23,000원 하는데 어떤 게 110%밖에 안 올랐지? 110%는 2배, 조선 2.3 탑 10? 오른 거잖아. 타이거? 2.3. 그게 종가 그러니까 종가로 더해 보면은 한 113% 정도가 나오기는 해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타이거 조선 탑 10 요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8,900원짜리가 18,000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행이 얘기한 것처럼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뭐 하나오션이나 많이 오른 걸로 치면은 거의 한 평균이 300% 정도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삼성중공업 보시면 좀 그렇죠. 이게 포지션이 애매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은 YTD로 물론 많이 오른 거긴 하지만 70% 정도? 그다음에 뭐 그런 애들이 좀 있어요. 몇몇 개 좀 덜 오른 종목들이 있어서 이게 또 평균치로 하면 위에서 이제 깎아먹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게 막 넓게 해서 많이 종목을 넣으면 아마 좀 이렇게 평균치가 내려가는 것이 아닐까. 물론 잘 간 애들 탑3로만 하면 뭐 엄청 높죠.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이제 그 분이 어떠한 기준점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평균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라고 하니까 시장 코멘트 좀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1%, 코스닥 0.9% 오르는데요. 하창모 부장님이 전반적인 시황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분위기가 코스피에서는 조금의 상승폭이 둔화가 된 것 같습니다. 2577선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반도체에서의 상승폭이 좀 줄었어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뭐 1%대, 2%대 오르다가 각각 1% 정도가 좀 줄었고요. 상위 종목군들에서의 힘도 조금은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한 1,000억 정도가 더 매도가 더 커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도량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코스피는 조금은 눌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은 이제 바이오 쪽이 랠리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은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 쪽이 엄청 좋네요. 그래서 피부 미용 쪽 펌텍코리아가 7%대까지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있고요. 앞에서 명행이 잘 짚어준 VT 이런 종목군들도 5%대 이상 올라가고 있고, 뭐 파마 리서치, 뭐 실리콘2, 클래시스 이런 종목군들이 거의 상위를 다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반도체 소부장들이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보다는 약간 좀 분위기가 바뀐 게 뭐 엔터에서도 하이브 같은 종목이 플러스권으로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이너스 폭이 커진 게 뭐 아까 이제 이 플랫폼 관련된 네이버나 뭐 카카오페이 그리고 게임주들은 좀 낙폭이 조금 더 과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로 인해서 약간의 이제 지수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도 코멘트? 네. 그 네이버 확대되는 거는 일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검색 시장이 아니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 애플의 그 임원이 뭐라 하냐면 10년 내에 아이폰 그 우리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형태의 검색이 네네. 필요할까? 아이폰이 필요할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자극하는 걸 했거든요. 구글을 일부 때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네. 근데 아마도 인더스트리 구루? 하여튼 관계자가 그렇게 오피셜리 검색 시장에 대해서 경고를 준 거는 워닝을 준 거는 제가 듣기로는 거의 처음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래서 구글에 대한 뭐 구글은 AI를 하고 있으니까 좀 다른 면이 없잖아 있다고 예. 했습니다만은 만약 그러면 한국도 만약에 그 AI 개념으로 확실히 빨리 안 하면은 너 큰일 나 이런 시그널을 받아들여 줄 소지가 있거든요. 물론 오늘 하루 갖고 다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유감스럽게도 네이버 갖고 계신 분한테는 좀 안 좋은 소식인데 거꾸로 뭐죠? 그거는 반도체 좋은 거죠. AI로 인해서 검색 시장이 대체될 수 있다면 AI에 대한 파워가 더 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엔비디아나 그러니까 아까 반도체 AI 칩을 규제를 중국이 적성 국가를 풀어준다 말아준다 이거 말고 예. 오히려 그 검색 시장이 AI로 이렇게 해가지고 더 확실히 반한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AI에 대한 그 긍정적인 톤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애플하고 구글이 거기에 바로 동참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피해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역발상에 있는 쪽이 누구예요? 그 엔비디아나 이런 쪽이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오늘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회사 내에서도 얘기할 때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중요해요. 거기 동국에 공찬을 못하면은 오늘 뭐 저기 약간 이렇게 뭐 중국에 대해서 뭐 어쩌고 뭐 관세를 뭐 어떻게 해주니 뭐 규제 풀어주니 이런 거 가지고 1% 오르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그림에서 큰 진짜 챌린지에 들어간 것이 한 3개월 4개월도 안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엄청 말씀드린 거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AI는 가는데 누가 동참하고 못 동참하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게 확 갈려지면은 그러면 소부장에서 기술력이 있는 주식 그게 한미가 됐던 하나비전이 되면은 의외로 걔네들은 예상과 다른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나 뭐 기타 등등에는 엄청난 밀어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생각에서 약간 좀 머리를 좀 굴려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삼성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삼성전자 노트북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노트북 3 NT371이라는 모델 블랙 에디션입니다. 정상가가 99만 9천 원이라고 하는데요. A급 리퍼 제품을 저희가 39만 8천 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제품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요 본체 플러스 충전기 플러스 무선 마우스도 드리고요. 여기에 마우스 패드까지 드립니다. CPU는 코어 i7 6700HQ, 메모리는 225램이에요?
25기가 기가. 아, 네. 25기가 램. 네. 아, 저장 장치는 512GB, 웹캠이랑 무선 랜이랑 15.6인치 FHD 디스플레이 탑재. 윈도우 11 무료 탑재고요. 15개월 무상 AS 지원, 200대 한정 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노트북을 A급 리퍼 제품 반값 이하로 싸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요거 쓰거든요. 요거랑 똑같은 제품은 아닌데 비슷한 제품. 저는 오디세이 썼었는데 좋습니다. 오디세이. 튼튼하고. 자, 그리고 어딨지? 아, 보노님 앞에 있는 게 브리츠 헤드셋을 가져갔습니다. 브리츠 BT3900 2-in-1 LED 헤드셋인데요. 81,700원짜리를 59,000원에 드립니다. 제품 본체랑 충전선, 탈부착 마이크까지 드리는데요. 콜센터에서 매우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헤드셋입니다. 무게는 260g 초경량, 배터리는 최대 48시간 연속 재생, 블루투스 LB5 지원한다고 합니다. 탈부착 마이크, 게임, 일상용 동시 활용, 유선, 무선 모두 다 가능이라고 합니다. 섹시 LED 디자인이래요. 그래서 반짝반짝 LED 디자인 탑재. 무게는 가볍고 기능은 꽉 찬 2-in-1 헤드셋, 마이크 탈부착으로 일상과 게임을 동시에 이렇게 저희가 브리츠 헤드셋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요 두 개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셋도 굉장히 싸게, 노트북도 싸게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두 분한테 좀 궁금한 질문을 드리자면, 근데 저는 연휴 때 이제 쉬고 왔잖아요. 네. 뉴스를 아예 안 봤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예 안 봤어요. 굿. 네, 저는 빨간 날은 쉽니다. 오. 예. 전 제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일은 그냥 기능, 도구일 뿐이어서 쉬는 날에 아예 뉴스를 안 봤어요. 지금 코스피가 1577. 요 지금 힘으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잘 버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쵸? 어제도 맞아요. 뭐 음봉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종가로는 0.5% 플러스기는 하고, 그러면 두 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잘 버티면서 힘을 잘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자라는 생각에서는 조금 바뀌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저는 그대로예요. 그대로다. 네, 2580선 정도까지가 이제 안전마진이라고 생각을 했고, 뭐 이제 주식시장은 당연히 뭐 그보다 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이 부분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뭔가 상승하는 걸 보려면 결국엔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 쪽에서도 고용 데이터가 향후에 많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서 미국 경기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감도 있어서,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잖아요. 이제 수출 국가인데 그런 주요 시장들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과연 데이터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선 조금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심리가 있으니까 하이닉스 실적 그렇게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로 못 간 것들도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아마 2분기 이후 3분기 뭐 실적이 매우 좋아지는 그런 이제 전망치가 나와주면서 좀 주가가 반영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되면 이제 지수는 알아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금의 조심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그냥 단순히 위치로만 보면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올라오기 시작한 시점이 2284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시작점을 봐야 되거든요. 변곡점이 나오고 시작점 꼭지가 2284선이니까 그거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 지금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2800대 중반 정도 왔다고 보시면 돼요. 퍼센티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단기적으로 적게 올라온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물량 소화나 기간 조정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같은 네. 질문 드린다면요? 관세 타결 기미가 뚜렷하기 전까지는 만만치 않은 그 영역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거 제 답이고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8페이지 보시면 예. 미국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오늘 아침 기준으로 5,631입니다. 제가 4월 2일 얘기했는데 4월 1일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6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때.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나? 그 당시에 5,782에서 5,929, 11월 5일하고 6일하고 다른 날이죠. 네, 이 정도 됐어요. 요만큼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봅니다. 요만큼입니다.
근데 지금 저기 중국 관세가 내려간다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안 내려가면 주가 빠집니다. 그 100% 빠집니다. 내려가는데 문제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145%가 의미 없게 100%냐, 의미 있게 45%냐. 시장에선 30%까지 보고 있거든요. 한국하고 일본은 15%까지 보고 있어요. 그게 돼야지 이 주가에서 편안하게 간다. 그겁니다. 보시면 6개월 전하고 비슷할 때 GDP 성장률이 2%였는데 지금 마이너스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거라서 2분기 지금 2% 다시 올라와 있죠. 예상이. 네. 똑같고 10년 실업률 지금 비슷하죠. 변한 거 없고 비농업 취업자 수 이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자 수 줄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할 것 같은데 그래도 예상보단 좋아. 내려가는 가고 있는데 예상보다 좋아. GDP 10년 다 똑같고 국채 수익률 똑같아요. 6개월 전하고 유가는 많이 내려갔어. 그러니까 유가 내려가고 비농업 취업자 내려간 거 봤을 때는 6개월 전보다는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금리 인하 하는 게 맞아요. 속도가 14 여기 빨라서 그런 거 보시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보세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데 아직 금리 인하 안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럼 6월은 지나갔잖아요. 그럼 6월까지는 빠르게 올라가기는 어렵죠. 그러면 거기서 금리 관세가 50% 30% 되는 게 보여야 튄다고. 금리 내려가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유일하게 올라온 주가적으로 보면은 뭐가 올라가야 되느냐? 6개월 전하고 비교했을 때 못 올라간 게 있습니다. 탑 중에서 애플, 엔비디아, 여기 테슬라. 6개월 전 주가 테슬라 4% 부족하고 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애플, 엔비디아는 이거 엄청납니다. 삼성전자가 훨씬 잘했지. 미리 빠졌기 때문에 애플하고 엔비디아. 그러니까 애플하고 엔비디아 못 가면은 이거 이렇게 올라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뭐 여러 가지 그 AI 관련되는 거를 어떻게 해서 근원적으로 AI가 6개월 전보다 더 좋아진다. 6개월 전보다. 그러면 5,900 가는 거고 안 그러면 관세 소식 안 들으면은 5,800 가는 거 굉장히 터프합니다. 그거 비교하면은 우리도 업사이드가 그밖에 없는 거죠. 그 업사이드가 그래도 있다고 보면은 2,630, 40이고요. 없다고 보면은 아까 뭐 조방병, 반도체, 엔터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계속 그러면서 그냥 버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현재는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오늘 잘 살펴보시고 좀 이번 주는 지나야 뭔가 좀 활력이 생길까요? 뭐 이 장을 지금 어떻게 전반적으로 총평을 해야 됩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그러니까 2,600 거의 다 온 2,580인 상황. 그렇다고 막 엄청 다이내믹하지는 않은데 찔끔찔끔씩 올라가서 막 엄청 체감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근데 건강한 거는 이게 더 건강한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도 두 분은 또 차익 실현을 외치고 있는 상황. 조심하자라는 거죠. 조심하자는 네. 거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구조적으로 어쨌든 올라가려면 시가총액 상위에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일부 산업이 너무 끌고 가고 있으니까 분명 목에 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100만 원 갔다고 쳐보세요. 100만 원. 그럼 거기에서도 계속 풀베팅을 하거나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물량이 차익 실현 물량보다 세야 되는데 그러한 흐름들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쉽지 않다라는. 그러면은 지수 상단이 올라가게 만드는 요인들이 멈추면 나머지 안 가던 애들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걔네들은 지금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향후에 불확실성 때문에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지수는 정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자금이 그러면 약간의 모멘텀이 있거나 좀 바닥권에서 뭐 연기금 수금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쪽으로 이제 순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안 빠질 수는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오르지도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주식을 풀베팅을 해놓고 있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대비를 해보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PR 실적이 나왔나요? 1분기 영업이익 546억 원, 작년 동기 대비 96.5% 올랐다. 잘 예. 여기 엄청 잘 나왔네. 한 30% 이상 잘 나온 것 같은데. 그러네요. 아, 그래서 오르는구나 10%. 매출이 2,600억, 작년 동기 대비 78.6% 증가, 순이익이 499억, 110% 증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미국 투어 6기 멘트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미국 투어 5기 참여자분들이 어제 새벽에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사히 귀국하셨다고 합니다. 월가의 기관 투자자를 직접 만나보니까 글로벌 투자의 흐름을 읽고 실리콘밸리에서는 구글 AI 현직자, 현지 VC와 프라이빗 세미나까지 테슬라 사이버 트럭, 그리고 구글의 로봇택시까지 직접 타고 누비셨다고 합니다. 사진 있죠? 예, 이렇게 저희가 찍어온 사진인데, 이렇게 테슬라의 저런 것들, 그리고 AI UX 관련된 그런 사진들. 네, 이렇게 세미나까지 직접. 텀리 아저씨인가요? 예, 텀리 그래 아저씨인 것 보이네요. 같네요. 예, 옆모습이. 그래서 이런 세미나까지 또 진행을 했다고 하니까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국 투어 6기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6월 1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출발을 하고요. 6월 3일이 선거일이기 때문에 6월 6일이 현충일, 사전 투표하시면 휴가를 길게 내지 않아도 다녀올 수 있는 찬스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 투어 3% 미국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 투어 7일간만 모집합니다. 곧 마감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영상에 저희가 링크 걸어둔 부분 찾고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3시 반에 3시 20분에 클로징벨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또 목요일 오후장 화이팅 하시고 이따가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 투어 in 샌프란시스코 앤 뉴욕. 더워지기 전 6월 가장 날씨 좋은 시기에 떠나보세요.